반갑습니다, 여러분. 용산고 영어 맡고 있습니다. 서초명인의 영어 강사 패트릭입니다. 이번에 용산고 영어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쉬웠다고 다들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 이 문제를 보고 쉬웠다고 느끼는 건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상당히 위로 올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점수를 올린 사람들도요, 정말 잘했다라고 다시 한번 칭찬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해 드리겠지만 지금 여기 있는 문항들이 어렵고 사실은 노베이스들한테 접근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점수를 올리고 어느 정도 해냈다라는 노베 수준의 친구들 있죠. 자, 그 친구들은 조금 더 칭찬을 받으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만 이제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상승 곡선을 좀 찍고 원하는 점수를 받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번 내신을 통해서 좀 그 포커스를 잡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보시겠습니다. 일단 지문 변형이랑 지문 내 영작의 포커스를 조금 두고 이번 걸 분석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선 93이라는 숫자 보이십니까? percentage 단 두 지문을 제외하고는 싹 다 지문이 변형이 됐어요. 대단하죠. 자, 이게 지금 하나 변형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는데 이걸 정말 선생님들이 해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다가 이거 못 본 거 같은데 이건 처음 보는 문장과 단어인데 이런 생각했으면 굉장히 잘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작 문제. 우리가 되게 싫어하죠. 그렇죠? 우리 이제 서술형 보면은 항상 힘들어하는 게 영작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영작 문제가 지문의 내부에서, 즉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파트에서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싹 다 지문 밖에 있는 데서 나왔어요. 물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딱 한 문장 정도는 지문 내부에 있는 걸 활용하는 거라서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했을 텐데, 그 뒤에 있는 거는요, 서술형의 길이가 짧아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서술형이라는 걸 영작을 0부터 새로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면 그냥 처음에 읽는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신만 주구장창하고 지문만 익숙해졌던 학생들이면요, 굉장히 당황하고 지문 밖에서 나오는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굉장히 낮은 점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많이 올라갔다고 하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너 말이야, 너 정말 칭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영어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까지도 보겠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때 공부해야 되는데, 자, 일단 이 포커스 첫 번째는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문맥상 낱말의 셈이 적절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노란색은 싹 다 변형된 겁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변형이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거 적당히 골라내야지라고 풀면 틀립니다. 왜? 5개 전부가 달라졌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당연히 바뀐 어휘의 뜻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뀐 어휘가 문맥에 맞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이제는 익숙함으로 풀거나 암기로 풀지 못한다는 거 너무나 명확하게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풀 때 이거를 A급으로 보통 놓고 풀었죠. 어려운 거니까 바뀌었으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젠 좀 달라질 겁니다.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는 어법 문제인데요. 그 어법의 1번에 밑줄이 쫙 여기 anger부터 threat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2번도요. on emotion부터 아니죠. 밑줄은 activities까지 되어 있고요. 3번 narrows부터 threat까지. 여기는 한 7단어 되어 있네요. 자, 4번은 not only부터 situation까지, 5번은 systems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줄의 대부분에 변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법 문제 또한 이제 어떻게? 그쵸? 단순하게 외운 걸로 풀 수가 없죠. 나 이거 포커스 내가 배운 건데. 자, 이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왜? 변형된 거니까. 이제 스스로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따져가면서 푸셔야 됩니다. 이제 어쩔 수가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안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텐. 하지만 여러분, 영어라는 건 언어잖아? 그럼 언어의 본질은 뭘까? 그쵸? 활용입니다. 내가 단어를 하나를 배웠어도 문법을 하나를 배웠어도 내 표현은 나의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게 영어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느끼라고 출제를 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1학년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잘하신 거니까 여러분들 요게 좀 익숙해지고, 이거에 익숙해지면 이제 전범위 수준의 영어를 무난하게 접근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전범위 수준의 영어 시험 뭘까요? 그쵸, 수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와, 이거 이제 암기로 안 되니까 그냥 적당히 보고 풀어버리 못 풀 것 같으면 그냥 버리고 이러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근거를 찾아서 얘는 어법이니까 요래 요래 요래, 이거는 이것 때문에 수혜일치야, 얘는 이것 때문에 수동태라고 느끼면서 푸시는 그런 경지에 오르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필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 여름방학 때 시작하셔야 됩니다. 감으로 풀지 않고 근거 잡아서 익숙하지 않은 상태의 문제를 푸는 것 시작하십시오. 자, 그리고 뒤에 요것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엔 대부분은 원래 있었던 부분의 빈칸을 만들죠. 그리고 그걸 어렵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패러프레이징 하죠. 패러프레이징이라는 건 여기서 속뜻을 다른 말로 표현해 갖고 의미는 유지하되 표현 자체가 다른 거를 고르게 만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요. 요거 없었는데 그냥 끼워둔 겁니다. 자,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있는 빈칸을 고르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도 왔습니다.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물론 여러분들이 요 문제는 쉽게 풀었을 거야. 왜냐면 여기는 지금 단어 딱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들어가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있는 게 문장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구를 집어넣으라고 한다면 이거 당연히 어려웠을 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는 거, 객관식에서도 새로운 문장이 등장을 하는데 그 새로운 문장에서 빈칸을 뚫을 수 있다. 자, 여기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적인 처음 보는 문장이 빈칸이니까 수능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요거 여름방학 때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름방학 때 꼭 빈칸 넣는 문제, 글의 전체 문맥과 주제랑 연관된 그런 빈칸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한번 보실게요. 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서술형이 이번에 전부 다 외부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워서 처리가 안 된다 그랬는데 얘는 그나마 조금 응용이 가능해요. 왜냐면 여기 마지막에 있는 문장은 실제로 본문에 있는 문장입니다. 교과서에. 근데 그 교과서 마지막 문장에서 이때시라는 걸 추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있는 문장을 외웠더라도 여기 있는 조건을 이해하거나 적용하지 못했더라면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 서술형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는 변형되는구나를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제가 내부에 있는 서술형, 우리 서술형 집중 주간에 풀 때요, 그때 이거를 풀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그대로 나올 거 아니다. 안 나올 확률은 크다. 하지만 여기 있는 포커스를 여러분들이 전부 이해를 해야 새로운 문장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저의 말이 거짓말이 아니죠? 자, 하셔야 됩니다. 우리 2번이나 시험 봤어요. 이젠 익숙해질 때가 됐습니다. 영작 외워서 풀 겁니까? 아니죠. 바꿔서 영작하는 법 익히실 겁니다. 이게 여름방학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또 뒤에 이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짝 예측을 해볼게요. 자, 저는 이번에 놀랜 문제 중에 하나가, 놀래이 아니고 놀래는 능동태죠. 놀라게 되는 놀람, 그게 수동태. 자, 이게 내가 놀란 문제, surprised 든 문제입니다. 글의 순서 문제인데요, 글의 순서 문제에 변형을 넣어놨습니다. 물론 이 글의 순서가 변형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있었던, 기존에 있었던 문장의 내용 때문에 순서를 바로 고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변형을 시켰으면 나중에는 여기다가 단어를 조금 더 바꿔서 순서조차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2년 전 용산고에서 이미 출제됐던 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들이 이렇게 슬쩍 보여주신 거는 미래에 대해서 사실은 언지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지금 ABC라고 우리가 풀 때는 보통 어떻게 하죠? 3단 요약해버리죠. 처음에 어쨌다, 두 번째 이랬다, 세 번에 어쨌다. 그래서 나중에는 글을 읽지도 않고 그냥 내용 하나 찾아가지고 보통 10초 컷에서 30초 컷을 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C급 문제였죠. 자, 근데 이제는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2학기 때부터는 ABC 문제나 끼워넣기 문제도 무조건 다 읽고 푸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미 선례가 있기도 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트라이를 보여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넘어가면은 오답 나올 확률이 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다시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서 어떻게 공부한다?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 이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깜짝 놀란 거는요, 제목 문제인데 지금 제목 문제도 상당히 많이 지금 변형이 돼 있죠. 제가 봤을 때는 한 40%에서 50% 정도는 변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목 문제 이렇게 변형됐으면 여기 있는 제목이 원래의 지문과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는요, 전체 맥락을 해치지 않고 그냥 패러프레이징 한 정도기 때문에 주제랑 제목이 그냥 동일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외우고 가고 우리가 기억하고 갔던 주제를 써도 맞았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달라졌다면 어땠을까요? 있었던 거를 그냥 의미는 보존하고 표현만 바꾼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 자체를 변형해 버리는 순간 여러분들 아예 새로운 지문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제목 문제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바꿔도 보통은 제목은 유지가 되니까. 하지만 지금 제목 문제 이 정도로 바꿔 놓으셨고 여기다 만약에 내용까지 바꾸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게 킬러 문항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제랑 제목도 만약에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들고 바뀐 게 보인다면 무조건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그래서 여름방학 때 또 어떤 걸 익히셔야 되냐면 태도적인 걸 익히셔야 되는데 그 태도가 뭐냐면 끝까지 읽는 태도입니다. 적당하게 하지 마시고요. 앞에서부터 끝까지 그냥 꼼꼼하게 읽는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만약에 변형이 됐다면 그래도 우리가 기본 골자는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읽어도 시간 그렇게 많이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읽고 풀어야겠다는 마인드를 2학기 때부터 입력을 해주시고 그 태도는 여름방학부터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금 용산고 2학년들이 작년부터 계속 나오던 유형이거든요. 자, 그거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굉장히 긴 지문이 있죠. 사실 이 지문은요, 변형도 없고요. 그냥 우리가 배웠던 익숙한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211단어예요. 자, 근데 밑에 이런 제시문이 떠올랐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제시문이 있고 사실은 이거 모두 고르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오래 걸리는데 아까 200단어가 조금 넘던 게 밑에 제시문에 있는 아니죠. 선택지에 있는 단어는 179단어예요. 그러니까 200단어짜리 본문에 180단어 정도의 선지를 붙여놨으니 이게 얼마나 읽기 싫고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오래 걸렸을까요? 자, 여러분 이제는 이게 용산고의 특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긴 문장 연습.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오래 걸릴 거니까 당장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좀 해봅니다. 자, 긴 문장 선지 나올 거예요. 여기서 긴 문장 선지가 내용일지뿐만 아니라 추론이라든가 아니면 내용의 이해 이런 걸로도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가장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름방학 때는 뭘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저는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자, to 용고 1 from Patrick, 패트릭으로부터 얘기하는 거. 자, 일단은 여러분들 2024년 9월이랑 11월 당연히 다음 시험 범위에 들어가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좀 끝내놓읍시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해석 한 번 정도 여기 나오는 단어 하나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가 아니라 단어 전체. 자, 그리고 두 번째, 긴 문장의 해석과 영작을 조금 시작하셔야 돼요. 여기서 긴 문장이란 20단어에서 25단어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 모의고사 문제에서는 3줄 정도에 걸쳐 있는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해석 연습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지문 전체를 읽는 태도.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나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서 어법은 없는데요? 네. 어법과 어휘가 안 들어있는데 사실은 해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그치, 문법이 필요해. 영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문법이 필요해. 그리고 애초에 이걸 하면서 뭘 같이 외울까? 단어를 같이 외워주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내가 써놓지 않아도 필요한 거 문법과 어휘 얘네들은요 가장 얇은 문제지를 일단 추천을 하는데 영작이랑 해석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걸 일단은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문법, 어법 어떤 포커스인지는 내신 기간에도 충분히 많이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해석할 때 필요한 문법, 영작할 때 필요한 문법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주셔도 탄탄하게 완성이 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뭘 할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여기서 출판사라든가 이런 데 돈 받은 거 없어요. 자, 그냥 여러분들이 뭘 공부해야 될지 모르니까 같이 써놓은 거야. 자, 보세요. 자, 일단 단어 같은 경우에는요 워드마스터 있습니다. 자, 워드마스터 여러분 많이 아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특히 우리 아직 고1이다 보니까요. 자, 이번에 한 지문 내에서 모르는 단어가 5개 이상 나온 사람들은 그냥 베이직 쓰시면 됩니다. 고등 베이직. 근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고등 베이직 이상의 것도 있거든요. 자, 그거 수능 수준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어휘 끝도 이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사실은 이거 제가 갖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미 샀을 수 있어. 책꽂이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다시 한번 보라고. 자, 그래서 결국에 얘도 일단은 고교 기본을 보시는데요. 베이직을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베이직 딱 봤는데 나 좀 외운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어려운 거 수능 수준으로 가셔도 무방합니다. 수능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필요한 단어들은 앞에 모아놨을 테니까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의 강의를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알았어. 재밌으려고 한 거야. 자, 뒤에도 한번 보실게요. 자, 천인문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구문집이거든요. 자, 요거는 해석 연습지. 요거는 영작입니다. 자, 지금 제가 특정한 출판사랑 연관 전혀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유명한 책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보시고 포맷을 보시면 이런 책 공부하라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일단은 서점 가서 요거 한번 찾아보시고 이거랑 비슷한 책 보면서 결정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이제 영작에 관련한 건데요. 올씀이라고. 요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하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의 영작 책도 한번 여러분들이 포맷을 보시고 아, 이런 거를 가지고 영작 연습을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다른 책 고르셔도 괜찮아요. 자, 그게 아니면 이 사람의 강의도 괜찮습니다. 볼 테니까 없죠. 자, 그리고 마지막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단어랑 해석 영작 연습이잖아. 자, 그럼 당연히 이제 모의고사도 들어가야겠죠. 자, 모의고사는요, 미안하지만 문제지를 푸는 것만으로도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여러분들이요, 사실은 그냥 하면서 한두 번씩은 문제를 봤을 거야, 최근 문제들은. 그러면 정확하게 읽지를 않고요, 근거도 안 찾고요, 적당하게 답을 기억해낼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음 보는 지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글을 읽어야 되는지, 왜 이게 답이고 왜 이게 답이 아닌지, 왜 내 생각이 틀렸는지는 모를 가능성도 커요. 그래서 글을 제대로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강의를 좀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조정식이나 아니면 중간에 있는 이명학 선생님 같은 그런 선생님들 강의를 좀 들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EBS에서 보면은 여러분 글을 읽는 법이 있죠. 구조 독해라든가 주제문 찾기 방법, 이런 거 검색해서 읽으셔도 되고요. 이 사람 강의를 읽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약간 진심인 게요. 여러분들 지금 앞에 있는 건 사실은 책이 너무 좋고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어찌저찌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제문을 찾는다던가 빈칸을 찾는다던가 그럴 때 잘못하면 스킬적으로 그냥 적당하게 훑고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점수가 오르지도 않고 나중에 굉장히 힘들게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굉장히 본질적인 그런 수능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고 주제부터 다시 찾고 이 지문이 왜 이러는지, 구조가 뭔지, 그리고 토픽이 어떻게 연결되고 이 문장과 문장 간의 상호관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천천히 이해하는 그런 수업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수능 강사 수준의 그런 분들한테 좀 들으시거나 아니면 이 사람 강의를 다시 한번 추천을 합니다. 자, 여러분 민망하다. 자, 여러분 일단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하셨고요. 지금 중요한 건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여름방학 지금 몇 주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걸 추천을 하지만 못하겠다면 어떻게? 나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지금 어휘 끝이라든가 방금 나왔던 단어들에 대해서도 제가 미리 드려갖고 이제 그 클래스 카드로 계속 하셔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면 문법 문제라든가 어떤 책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미리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번 중간고사, 기말고사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던 거 다시 한번 이걸로 갈무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대학에 영어는 필수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대학에서도 즐겁고 행복하게 공부를 좀 하실 수가 있어요. 익힐 때 필요한 거, 이런 툴이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영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어를 활용하고 즐겁게 지식인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패트릭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앞날에 영어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